선거 득표율이 60%, 절대 권력 곧 탄생, 이 말이 여러분 사실일까요? 지금까지 선거 득표율이 60%까지 간 대통령은 87 체제 후에 1987년 직접 선거 후에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벌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거 한번 보세요. 대선 후보 지지율과 득표율 추정치입니다. 밑에 보시면 여론조사가 두 개가 딱 있습니다. 하나는 한국갤럽에서 5월 13일에서 15일까지 무선 전화 면접 조사고요. 다른 하나는 입소스에서 5월 16일에서 17일까지 무선 전화 면접 조사입니다. 요 내용을 보면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지지율이 51%씩 올라갔습니다. 51%씩. 한국갤럽에서 조사한 것은 51%,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29%, 개혁신당의 이준석 후보는 8%예요. 마찬가지로 입소스에서 조사한 것도 보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이재명 후보가 51%고요. 김문수 후보가 32%, 이준석 후보가 7%입니다. 이것을 말입니다. 득표율로 추정해서 환산해 봤습니다. 이 득표율로 추정해서 환산을 할 때 지지 후보가 없음이나 모름이나 무응답은 제외한 수치입니다. 제외했어요. 제외해서 응답자를 대상으로 모수를 정하고 거기에서 지지율을 환산하고 득표율을 환산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국갤럽에서 5월 15일부터 13일까지 조사한 여론조사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57.3%라는 득표율, 진짜 대단하죠. 대단합니다. 그리고 입소스에서 조사한 5월 16일부터 17일까지의 여론조사 이재명 대선 후보는요 51%. 이것도 말입니다. 득표율을 추정을 해봤더니 56.67%입니다. 60%에 육박하죠. 와, 장난 아닙니다. 진짜 이 지표를 보면 여러분 진짜 충격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말입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여론조사 그거 믿을 수 있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제가 언론 경력, 방송 경력이 30년이 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취재도 많이 해봤잖아요. 그때 제가 느낀 것은요. 일반적으로 제 경험치하고요. 실제 숫자치하고 다 더해보면요. 결론적으로는 단일 여론조사는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추세는 맞습니다. 추세. 제가 두 개를 예를 들었잖아요. 한국갤럽이나 입소스 두 개를 예를 들었잖아요. 그 말은 추세가 그렇다 하는 설명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론조사가 안 맞다. 제가 기자생활 오랫동안 경험해 본 결과 추세는 거의 맞았습니다. 이거는 경험치입니다. 그런데 숫자를 못 믿는다면, 그런데 이게 득표율 추정치가 이 정도로 나온다. 사실은 굉장히 충격입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어요. 뭐냐고요? 지금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정치, 그것도 선거에서 트리플 크라운이라는 게 있어요. 득표 수를 가장 많이 가져간 사람, 득표율을 가장 많이 간 사람, 득표율 격차를 가장 많이 간 사람, 이게 트리플 크라운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모든 것이 다 깨질 수도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고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당장요. 득표 수만 보자고요. 1987년 대통령 직접 선거 이후에 득표 수를 1등한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1639만
15표입니다. 그 당시에 득표율이 48.56%예요. 그런데 지금 이재명 지지율이 51%입니다. 지지율이. 득표수를 환산을 해보니까 57% 내지는 56.67% 이렇게 득표율이 나옵니다. 만약에 득표율이 56.67% 되면 지금까지 1등인 득표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도 지금 이긴다는 그런 계산이 나오나요? 그렇습니다. 또 하나 두 번째가 득표율인데 득표율은요. 51.55%를 달성을 했던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51.55%. 이게 득표율의 1등이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금 지지율이 51%고요. 득표율 추정치는 57% 수준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것도 박근혜 대통령을 앞설 수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마지막으로 득표율 격차인데 득표율 격차는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48.67%로 격차는요. 22.53%포인트 격차를 내면서 사실상 대통령이 됐습니다. 이게 지금까지의 최고입니다. 아마 지금 이재명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득표율 격차가요. 굉장히 많이 날 수도 있습니다. 물론 22%까지는 지금 나오지는 않지만 이것까지도 1등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민주당 내에서는요. 이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통령이 된 것처럼 총리는 누가 하고 장관은 누가 하고 이런 섀도우 캐비넷이라고 하나요? 섀도우 캐비넷을 이미 만들고 있다는 그리고 그런 기사가 터지기도 했습니다. 그 정도로 말입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선 후보가 유리하다는 거죠. 문제는 싹쓸이를 할 경우 득표수에서도 싹쓸이 득표율에서도 싹쓸이 그리고 득표율 격차에서도 싹쓸이 트리플 크라운 세 개 모두 최고 기록을 달성을 한다면 과연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이재명 정부는 괜찮을까요? 저는 결국 60%에 가까운 득표율을 얻으면서 1987년 직선제 개헌 이후로 가장 큰 절대 권력이 탄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우리나라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 저는 기본적으로 경제 유튜버니까 경제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충격적인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말입니다. 당장 돈 뿌리겠다 돈 뿌리는 공약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대통령이 되면 돈부터 먼저 뿌릴 겁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거 보면요. 지금 100조를 뿌리겠다 그런 말도 있었어요. 아마 추경이 말입니다. 윤석열 정부 단 한 번의 추경밖에 없었는데 13조 8천억 원이 됐습니다. 여기에다가 그동안 민주당에서 주장한 걸 보면 100조에 100조. 100조보다 적으면 70조예요. 70조. 그럼 나머지 남은 거 13조 8천억 중에 나머지 다 뿌리겠다 이런 생각 그냥 들죠. 그런데 그것만 뿌리겠냐 이거예요. 추경을 통해서 문재인 정부 때 400조를 넘게 뿌렸잖아요. 400조를. 이거 말입니다. 이재명 정부 때도 안 뿌리겠어요? 똑같이 뿌리겠죠. 국민을 재정 중독에 들게 만드는 거죠. 말 잘 듣는 쉽게 말하면 죄송합니다. 저도 이런 말이 싫지만 쓰겠습니다. 말 잘 듣는 개돼지로 만들겠다는 이야기죠. 저는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해요. 계속 돈 주면 그렇게 되거든요. 여러분도 아메리카의 미국의 원주민이나 혹은 말입니다. 오세아니아 주에서 일어나고 있는 마오리족에 대한 지원금을 보면 그들의 후예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아시잖아요. 우리 국민들을 그렇게 살게 만들겠다 이런 뜻 아닌가요? 저는 이게 진짜 미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게다가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돈을 뿌리는 게 결국은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돈을 뿌려야 한다.
돈이 마중물이 돼서 경제가 살아나도록 만든다. 이게 핵심이잖아요. 그런데 10대 공약을 보면 그것도 아니에요. 경제가 잘 되려고 그러면 기업이 비용이 적게 들어가고 기업의 운영이 원활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노동 존중 사회를 만들겠대요. 노란봉투법을 만들고 주 4.5일제를 도입을 하고요. 포괄임금제 폐지하겠다 이렇게까지 나옵니다. 그러면 기업은 어떻게 돼요? 당장 말입니다. 노조가 불법 파업을 해도 기업이 그것을 증명해야 되니까 쉽지가 않아요. 예, 원청이나 하청업체가 문제가 생기면 하청업체는 원청에다가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돼. 원청에다가 예, 노동관계법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노란봉투법까지 개정이 된다면 이게 뭐 노조 세상이 되는 거죠. 노조 세상. 아무리 말입니다. 뭘 한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핵심 동력은 기업입니다. 그런데 기업이 지금 비용 때문에 고전을 겪고 있거든요. 비용이라는 게 최저임금부터 시작을 해서 기업이 들어가는 건 모든 세금부터 준세금까지 그걸까지 포함하니까 기업의 부담이 너무 크단 말입니다. 그런데 더 큰 부담을 주겠다 이거거든요.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상법 개정을 해서 이사 충실의 의무를 회사에만 충실할 것이 아니라 주주에게도 충실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이것도 보면 진짜 충격적인 요소라고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결국 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트리플 크라운이라고 이야기하는 득표 수나 득표율이나 득표 격차까지 모두 1등을 달성을 하면 대한민국은요 노조 중심의 나라가 된다는 것. 게다가 공룡 야당이 현재 그대로 계속 있잖아요. 예, 조국혁신당까지 합치면 190석입니다. 그러면 190석이 법을 만들어서 올리면 그냥 지리밀렬한 국민의 힘 빼고요.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된다면 도장 찍어서 발효, 도장 찍어서 발효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나라가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진짜 바로바로 절대 권력이 탄생하는 것 대비하라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분명히 말입니다. 기업들의 상황 저는 어려워질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는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게 현금을 쌓아가자 이 말만 했습니다. 그러면 언젠가 극단적 위기가 오면 분노의 매수를 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재명 후보의 지금 민주당의 정책에 이게 합쳐지면 제가 봐서는 주식시장도 맥을 못 출 가능성도 있어요. 돈 풀어서 올라가는 건 한계가 있거든요. 단기간은 올라갈 겁니다. 단기간은 올라갈 거예요. 그러나 이게 돈의 힘이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5년 동안 문재인 정부 때처럼 계속 쏟아붓는다고요? 그렇게 쏟아부으면 국가 신용등급은 어떻게 될까요? 어쨌든 지금 경제에 대한 위험은 저는 굉장히 커진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여러분 확실하게 현금 준비해서 기다리는 자세, 우리는 생업에 열심히 종사하면서 현금을 쌓는 자세,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단기적으로는 여러분 주식시장이 올라갈지 모르나 장기적으로 과연 기업의 부담을 엄청 주는데 올라갈까요? 지금처럼 돈을 계속 뿌렸을 때 국가 신용등급은 괜찮을까요? 만약 주가가 빠지기 시작하고 국가 신용등급이 떨어졌을 때 그때 대한민국은 어떻게 될까요? 생각만 해도 몸서리 쳐지지 않습니까? 저는 그 공포감이 지금 느껴진다는 뜻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선택 굉장히 잘해야 됩니다. 선택이 여러분들의 미래를 결정하고요. 여러분 자녀들의 미래를 결정할 것입니다. 그만큼 대한민국의 미래는 이번 대통령 선거에 다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말씀 오늘도 강조해서 드리겠습니다. 네, 또 세상을 바꾸는 뉴스
늘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의 단서가 어떻게 바뀌어가는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상황 앞으로 강할 겁니다. 그만큼 여러분 시장을 보시면서 접근을 하시라. 그 말씀 강조합니다.